비전이 있습니다. 미용실 할 때 혹시 미용실을 하다 오신 분 많죠? 나는 미용실 하다가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식당 하면서 식당 시작할 때 나는 식당 하다 망해야지. 이런 분 안 계세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을 보면요, 경기도 통계를 보면은 4년 유지하는 그 가게, 자영업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내에 80%는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20% 4년을 유지하는 그 자영업이 다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에요. 15%는 현상 유지고 5%만 돈을 법니다. 5%는 승승장구예요. 그러면 왜 5%만 성공할까? 그 5% 성공하는 분들은요, 뭘 해도 성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95%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5%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게을러서 천만의 말씀. 자영업 하신 분들 보세요. 새벽별 보기 운동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전부 경쟁자이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있어. 말도 안 듣는 영감탱이 혼자. 다른 사람은 없어. 도와주는 아들놈 어디 가고 없고. 그런데 애터미사부터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못합니다. 혼자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자기 능력은 1%라고 말합니다. 1%. 나머지가 99%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자기 노력, 능력이 의미 없다. 천만의 말씀. 그 1%가 없으면 10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라. 유나이티드 하트, 재심 합력하라. 유나이티드 하트 하면 여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 슈퍼 시너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통 사람이 5천택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5천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반드시 재심합력. 그 재심합력의 표본이 이 합창입니다. 자, 저는 우리 애터미의 가장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는 평생 학습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놓고 자랑은 하지 않아요. 평생 학습 조직이 아니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100년 기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말은 이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근데 이미 미래학자들은 지식정보화 시대도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식정보화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 다음에 오는 사회는 무엇인가? 그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드림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지식정보화 시대도 끝났고 드림 소사이어티로 가는 시대예요. 미국의 미래학자 가장 많습니다. 덴마크에도 있고 영국도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100대 대학 중에 80개가 미국에 있는 것은 이 미래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준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준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뭘 해야 돈을 버는가? 학자들은 그걸 이미지, 매력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력. 휴식 시간에 거울을 보시고 나는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그럼 매력적이 돼요. 나는 안젤리나 졸리보다 매력적이다. 남자분들은 나는 브래드 피트보다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미래학자들, 덴마크의 미래학자들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맨 앞장을 서가는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다. 한국이다. 그 예로 소녀시대, 방탄소년단을 예를 듭니다. 그들이 뭐 공장 가지고 있어? 뭐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녀시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대자동차보다 크다. 지금요, 베트남에 가보세요. 한국 화장품 엄청나게 팔려요. 자기들 또 바르면 소녀시대처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응? 곧 인도네시아 오픈하죠? 오픈하는데 그 TV 보니까 소녀시대 이거 노래하고 춤추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 따라서 하고 있어. 따라서. 근데 그 그룹이 인도네시아는 최고 인기래. 그래서 기자가 물어. 왜 당신들 안무하면 될 건데 왜 그걸 그대로 따라하냐 그랬더니 이 정도 안무를 할 안무가가 인도네시아는 없다는 거야. 방탄소년단 그 총 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2번 1등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트럼프 압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서 한국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맨 앞장서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방탄소년단 그리고 소녀시대만 볼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시고 나는 소녀시대보다 매력이 있는가? 실제로 미국 연방은행에서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소득이 높은가를 연구했어. 많이 나왔어.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결과는 매력 있는 사람이 소득도 높고 승진도 빠르다요. 아주 불편한 진실. 아주 불편한 진실. 그런데 미모와 매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금 관계는 있겠다. 조금 관계는 있는데 크게 관계는 없어요. 예를 들면 혹시 그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패티킴이라는 여자를 아는가 몰라. 야, 패티킴 화장 안 한 얼굴은 봐줄 수가 없어. 봐줄 수가 없어. 그런데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모와 매력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걸 항상 패티킴을 생각하시라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앞으로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애터미의 가장 위대한 점이 평생 학습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벌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많은 학자들은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2배로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전부 계산해 놨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전에 대학 졸업한 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 듣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옛날 얘기 듣고 왔어요. 앞으로는 IBM에서 계산한 바는 앞으로는 1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그 구식인간이 돼. 졸업하자마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 자기가 활동하는 조직이 평생 학습 조직이 되지 않으면은 꼴통이나 꼰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꼴통이나 꼰대가 가장 잘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잘 쓰는 단어 뭡니까? 왕년에. 내가 왕년에.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요? 미국 가면 나타나요. 미국에 한국에서 이민 간 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이민 60년대부터 갔죠. 갔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이민 갈 정도의 사람들은요, 가방끈이 제법 길어요. 그렇죠? 가방끈이 제법 길다고. 그런데 70년대 이민 간부는 그 사고방식이 70년대 고정돼 있어. 80년대 간부는 80년, 90년대 간부는 90년. 그래서 미국 가서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은 몇 년도에 이민 왔구나. 금방 알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아니고 학교를 덜 다녔던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가서 영어 교양서적은 영어가 짧아서 안 읽고 못 읽는 거지. 한국 교양서적은 생계가 바빠서 못 읽고, 그냥 그 지식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라. 미국 뉴욕 지하철이 최고인 줄 알아. 뉴욕 지하철은요, 볼 수가 없어요. 좁아 터져가지고 시커멓고 그냥 낙서돼 있고, 이쪽에는 노숙자 자빠져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구식에다가, 왜?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서,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간 어떤 제법 괜찮은 교포가 우리 서울 지하철을 타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미국하고 다르거든. 어떤 신사는 지갑을 떡 꺼내던 여기다 턱 놓고 간지가 철커덕 열리니까 들어가고, 어떤 아가씨는 핸드백을 촉 대니까 이게 철커덕 열리니까 들어가고, 어떤 청년은 엉덩이에다 지갑을 넣는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촉 열리니까 들어가고, 아, 저러면 들어가는구나.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래, 지갑을 턱 꺼내서 턱 했더니 안 열려. 가방을 턱 대는데도 안 열려. 아, 이거 엉덩이로구나. 그리고 엉덩이를 탁 대는데 안 열려. 바로 그게 70년대 이민 간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애터미가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애터미의 시스템을 모방한 다단계 기업이 엄청나게 출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생태계가 건전해지면은 국민들로부터도 파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석료부터 시작해서, 저도 자석료 때문에 이사 갈 때마다 아주 골치가 아팠어. 제 친구가 사라기를 사가지고, 결국 양로원에 갖다 주고, 그때 그 뒤로부터는 이삿짐이 좀 가벼워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준 그분들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셔요. 여기 삼성맨, 현대맨, SK맨들이 앉아 계셔야 돼. 다 밀려. 그런데 다행히 부정적이어가지고 삼성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못 뛰어들어. 왜? 꼭 그것까지 해서 돈 벌어야 되겠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할까 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인데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드웨어는 모방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절대로 모방 못합니다. 소프트웨어, 그게 문화이고 우리 이념이고 신념이에요. 그건 모방 못해요. 모방 못한다고요. 하드웨어, 우리 소득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소득과 연계된 사회 발전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어떤 투기나 뭘로 해서 돈을 벌어서 벤츠를 살 수 있지만은 벤츠를 탈 만한 의식 수준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떤 놈이 그 동그라미 5개 있는 거 뭐야, 그 아우디를 타고 툭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는 난 몰라요, 이제. 그 뒤에 딱 따라서 이제 그 신호등이 섰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게
이게 창문을 쏙 내리더니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려. 그럼 뭐예요? 아우디를 사서 탈 수 있는 경제 수준은 되지만은 그걸 탈 수 있는 의식수는 사회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모방할 수 있지만은 그 정신, 문화, 신념, 철학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애터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뭐냐면 사원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요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겸손히 섬긴다. 요 사원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해요. 누구든지 성공해요. 이렇게 이 사원에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안 오면 성공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공 못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늘 설명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 칸트 도덕 철학의 최고봉이에요. 어떤 인간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갑질하지 않겠다. 그 말이 갑질하지 않겠다. 왜?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돈은 많고 적고 지위는 높고 낮을 수가 있지만은 조물주, 창조주가 부여한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그러므로 인간 그 자체가 존재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네가 써먹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 칸트 도덕 철학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파트너, 고객을 내가 5천만 원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벌 것 같으냐 이거죠. 왜? 파트너나 고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고 말해요. 그 친구의 장동건이가 그러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시다바리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존재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스폰서를 대해줘요. 따라서 그래야만 선진 조직이 되고 오래가요. 지금 이미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등은 모든 조직이 학습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이론은 90년대 나왔어요. 학습 조직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조직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조직 이론의 아주 최고봉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선진 조직이 되고 네트워크라는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사숙녀로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막 돈만 쫓아가면 돈이 벌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해야만 안 벌려요. 2년 전이라고 싸우다 끝나. 싸우다 끝나요. 싸우다 끝나. 애터미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안정적인 고소득이야. 그렇죠? 안정적인 고소득이라고요. 그런데 안정적인 고소득이 목표인 건 틀림없는데 그게 비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전은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나거든요. 어떤 위치예요. 비전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도구적 가치예요.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본질적 가치,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이웃에 기여하겠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인류에게 기여하겠다. 요 본질적 가치는 아무리 그걸 해도 포화 상태, 다시 말하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리더이고, 그렇게 돼야 애터미가 100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위대한 국가가 없어요. 어떻게 50년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가?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깡다구가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점은 선진국을 돌아다녀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놈들이 한 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그 새끼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2차 대전 이후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소득 2만 불, 3만 불까지 간 나라가 4개 나라밖에 없어요. 100여 개 중진국 중에서 4개 나라만 중진국 함정을 통과해서 3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어떤 나라들이에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다른 나라는 전부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지금. 못 벗어나요 그걸. 그거 왜 그러냐? 왜 중진국 함정에 빠져 못 벗어나느냐? 경제, 하드웨어는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일정 수준,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소프트웨어, 국민의 민도, 국민의 신사숙녀로서의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주지 못하면 경제가 뒷걸음질 쳐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회발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따라가 주면 요 경제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사회발전이 못 따라가면 이렇게 있다가 이놈이 이쪽으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요것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필리핀 우리 회원들도 와 계시는데요. 필리핀 국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아시아에서? 일본이었죠. 일본. 두 번째가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 우리 국민소득은 필리핀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3분의 1.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마닐라에 가 있어요. 마닐라에 가 있어요. 그 정도 선진국이었어요. 박 대통령이 전번 박 대통령, 지금 박 대통령 말고 전번 박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다가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던지 마르코스한테 얼마나 푸대접. 그때 아스팍이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있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강요회의. 거기 정상회담에 갔다가 다른 국가의 원수들은 5성급 호텔에서 묵게 하고 박 대통령은 여관에서 자라고 여관에서 잤어. 근데 그냥 두고 보자 말이야. 두고 보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 소득이 필리핀의 10배입니다. 우리 3만 불인데 필리핀 3천 불이에요. 그동안 뭐 했냐고 말이야.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국민 잘못? No. 리더의 잘못이에요. 리더들의 잘못. 리더. 여러분 리더가 되실 겁니까? 쫄뱅이 되실 겁니까? 리더가 자기 라인, 자기 파트너들이 성공 여부를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국가 이미지도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물을 흐린다 그 말 들어봤죠?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주가 하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 하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그거 따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말해. 기분이 나빠서 내 조인트를 까버리려다가 이게 그런데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 사회 각처에 있는 그 극단적인 천민적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보면 아주 개탄을 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 말이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학교를 못 지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것도 합법적인데 집값을 7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담합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갑질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야. 미국에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체포되죠. 당장 체포돼.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면 뭐 그래? 야! 양 갖다 줘! 무조건 야야. 갑질이에요, 갑질. 이런 게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보고
그러나 우리 한국이 위대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차츰차츰 고쳐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민자본주의라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습니다. 천민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최종 목표이고 비전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네, 천민자본주의가 됩니다. 파리아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떤 놈이 손해를 보고 말건 내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게 천민자본주의. 그게 고리대금업이든 폭리를 취하든 고가로 팔아먹든 내가 돈 벌면 그만 아니냐 하는 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파리아 캐피탈리즘, 천민자본주의. 이 천민자본주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그 사람을 신사숙녀로 대해주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지향하는 것은 선진자본주의, 어드밴스드 캐피탈리즘이에요. 선진자본주의는 비전, 균형 잡힌 삶, 이게 지금 본질적 가치인데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자본주의예요. 그래야만 애터미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100년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돈만 쫓으면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축구 잘못한 놈이 공만 쫓아다녀. 그래서 30분 뛰고는 해 뻗어. 공이 지나는 길목을 지키다가 자기 앞에 공이 오면 정광석화처럼 뛰어서 슈팅을 해야지. 계속 공만, 동네 축구가 그러잖아요. 공만 다 따라다녀요. 열놈이 그냥 다 따라다녀. 공만 그냥 저 기파 하나 놔두고 다 따라다녀. 그리 못해요. 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자기 임무를 다 하는 거. 뭐 시간 다 가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인생을 이끌어가는 7계단. 이것은 미주 투어 그리고 호주 투어를 하면서 멕시코 투어까지 하면서 그 지역, 미국에서는 6대 도시를 돌아다녔으니까 그 지역의 사업자들, 그 다음에 청취자들에 맞도록 버전을 바꾸어서 이걸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국에서는 한국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다음 주세요. 존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미국 교육부 장관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학자이자 행정가이기 때문에 많은 연설을 하고 많은 논문을 쓰고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짧은 격언을 많이 외워두면 연설에 활용하기 좋다는 걸 알았어요. 짧은 격언. 긴 격언은 이야기하면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짧은 격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연설에 쓰고 또 자기 책을 쓰는데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짧은 격언 봅시다. 먼저 4단어로 된 격언을 모았어요. 자, 봅시다. 뭐예요? Soon life, soon nothing. 빨리 익으면 빨리 썩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사윤 로얄도 얘기했죠. 이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야지.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빨리 직급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빨리 썩는 게 뭐야? 그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자, 이거 뭐예요?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얻는 것도. 스폰서 보고 다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스폰서 해줄 능력 없어요. 왜? 자기는 혼자지만 스폰서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고. 어떻게 해주냐고. 이도구 임페리알이 10억을 받으니까 어떤 파트너들이 그거 나눠갖자 이거야. 이도구 임페리얼 파트너가 10만도 넘고 100만도 넘어. 지금 나도 모르고 저도 몰라. 얼마나 되는지. 1억을 10,000명이 나눠가지면 얼마씩 가져요? 10,000원씩 가져. 10,000원. 10,000원 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째째한 놈 말이야. 10억이나 받아가지고 10,000원밖에 안 줘? 그건 하나니까. 스폰서는 자기는 하나지만 스폰서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
자기 힘으로. 이건 내 비즈니스예요. 내 비즈니스. 스폰서 비즈니스도 아니고 파트너 비즈니스도 아니고 내 비즈니스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수당 받으면 파트너 줄 겁니까? 안 주죠. 파트너가 수당 받으면 줍니까? 안 줘요. 자기 비즈니스예요. 그럼 왜 재심합력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해야 정보가 교환되고 힘이 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일갓 일스펜트. 나쁘게 벌면 나쁘게 쓴다. 배팅해서 벌면 또 배팅해서 망해. 근데 뭐예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Still waters run deep.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저 깊은 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Let sleeping dog lie. 잠자는 개 코털을 건들지 말라 이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집적거려가지고 헐뜯어가지고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more haste less speed. 급할수록 돌아가. 다 괜찮은 거죠. 이 양반이 수집한 거야 지금. easier said than done.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다. 여기 오타가 났네. 이 칸마가 없애야 돼. Ill use learn space. 나쁜 소식이 빨리 전파된다. 자, 다음 세자로 된 것들 또 골랐습니다.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스티븐 코비의 책에도 얘기했죠. Love is blind.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Word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빨리 가기 위해서 배팅하고 뭐하고 하면은 오히려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Misery loves company. 동병상련. 여기는 ignorance is sin. 무지는 죄다. 무지는 죄다. 자, 다음. 자, 두 단어로 된 것 또 있습니다. Know yourself.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 자신 아는 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 안다고 생각하죠.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망해. 자, 타임 프라이스. 시간은 날아간다. 여기 보면 파워 컬랍스. 권력은 부패한다. 갑질하지 마세요. 지위 올라가면 갑질하지 마라. 갑질하는 인간들을 내가 가끔 봐요. 응? 스타마스터 본부장들에게 요 좌석표 나가죠? 집맛 때려버려. 공정하게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걸 공정하게 해야지. 응? 그렇게 편파적으로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권력인데 내가 권력 좀 쓴다고 나쁜 게 있습니까? 내 거다 차버리려 하다가 어떻게 그게 권력입니까? 권력 이게 이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이 권자가 무슨 권자냐고요? 참 좋은 거 가르쳐 드리네. 권력 권자? 권세 권자? 저울 권자입니다. 저울 권자. 저울 권자예요. 당신에게 힘을 주니 저울처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울 권자예요. 저울 권자. 저울 주권, 저울 권, 공평할 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권력이라는 것은 가치를 배분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배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울처럼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쫓겨나요. 반드시 쫓겨난다고. 그래서 저울 권자를 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자, 스위치도 가만히 있어. 자, 다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자가 그럼 도대체 한 단어로 된 격언은 없을까? 이제 두 단어까지 내려갔으니까 한 단어로 된 격언은 없을까? 근데 이 세상에 좋은 단어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격언으로 되려면은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그걸 읽는 사람에게 통째로 전달돼야 돼요. 그걸 알든 모르든 통째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단어가 어떤 영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교육장관이고 그다음에 학자이고 교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7개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각계각층이 다 물었더니 3개의 단어가 딱 일치했어요. 뭐예요? live, 살아라. 살아라. 두 번째, love, 사랑하라. 세 번째, learn, 배워라.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각계각층 직업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의견 일치. 이게 맞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3단어다. 그런데 나머지 4번째 단어부터는 직업마다 다 달라. 직업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헬스다. 어떤 사람은 칼초다. 뭐 다 달라. 그래서 이걸 나머지 4개 단어를 어떻게 결정할꼬?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미국 철학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옳다 됐다. 거기에 부부가 같이 참석하게 돼 있었으니까 미국 철학자와 그 부인들에게 도대체 이 3개 단어 말고 나머지 4개 단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다음 뭐예요? think. 멍청하게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5번째, laugh. 웃으며 살아라.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까지 적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고 살아라. 주고, give. 즉, 기여하고 베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여하면서 베풀고 살아. 이건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try, 시도하라, 도전하라요. 자, 여기서 live, love, learn, give를 합하면 뭐예요 이게?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은 아무렇게나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이 3개의 단어는 모든 사람이 일치, 직업에 관계없이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동맥경화밖에 더 걸릴 게 없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배우며 살아라. 그리고 주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게.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살아라. 잘 살아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각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애들하고 신랑하고 앉아가지고 뭐 신랑인지 영감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앉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7개의 단어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3개는 미국에서 다 일치했어요. 같다. 근데 나머지 4번째부터는 직업에 따라서 다 달랐어. 그게 다 달랐어요. 의사들한테 물으니까 헬스 그랬어. 당연하죠. 헬스. 자, 다음. 그런데 인생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왜 꼭 7개여야 되느냐? 7개. 8개면 안 되냐? 그게. 또 10개면 어떤가? 어때요? 어떤 특성이라든가 어떤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에다가 숫자를 갖다 맞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에다가 사실을 꿰다 맞춰요. 꿰다 맞춰. 서양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뭐겠어요? 어디? 서양, 아까 LA에서 오신 분이 계시던데? 미국에서 좋아하는 숫자. 그건 3과 7이에요. 성경에 기반 두고 있어요. 삼위일체. 그리고 천지창조 완성. 3과 7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3과 7에다 꽤 맞춰 그냥. 그것이 역사적으로 세계가 있다든가 팩트가 3가지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꿰다 맞춰. 동양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3579예요. 3579. 무조건 3579예요. 뭐든지 3579에 갖다 꽤 맞춰 그냥. 응? 독수리 4형제가 없어. 독수리 5형제지.
응? 5곡이지. 어떻게 곡식이 5개밖에 없어요? 5곡. 응? 사람들이 왕창 걸어가면 3355 걸어간다 그러지 4466 걸어간다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응? 어떤 젊은 여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그걸 70주파라고 그러지 80주파 그런 말 안 쓴다니까. 근데 전번에 70주파 세워봤더니 8명이야 8명. 8명이라고. 최진사 때 셋째 딸은 무조건 이뻐. 둘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에요. 셋째가 제일 이뻐. 우리 무지개 색깔 몇 개라고 그래요? 큰 서양 사람들 우리는 오색 무지개라고 그래. 오색 색동저고리잖아요. 오색을 가장 좋아해. 서양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나모 7가지라고 그래. 그런데 무지개 색깔은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에요. 무조건 갖다 때려 맞춘 거예요. 응?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항상 7대야. 항상 7대. 이 불가사의가 7개만 있어요. 무조건 거기에 껴다 맞춰. 근데 별로 안 좋은 것은 4, 6, 8을 써. 4육신. 그거 7분이에요, 7분. 그래서 두 집안이 지금 싸우고 있죠. 자기 선조가 4육신이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7분이 다 4육신이에요. 그 4칠신이지. 근데 거기다 7자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아무튼, 자, 성공적인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인간의 무엇을 알면은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느냐, 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학자가 할 일이에요. 특히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무엇을 보면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있는가. 자, 다음. 자, 그래 가지고 그건 IQ다. IQ만 보면은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가설을 세웠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 교수입니다. 지금 그 자녀들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IQ 검사하죠?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었는데 그걸 수정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 양반의 신념이 우생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인간이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탠퍼드 대학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 25만 명의 IQ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 말고 앞에 25만 명. 그래서 천재라고 생각되는 135명을 찾았더니 IQ 135 이상을 찾았더니 152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이 아이들은 각계각층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얻을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생은 IQ 하나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 가슴이 철렁하신 분 많이 계시죠? 이거 IQ라. 큰일 났다. 이거.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을 각 1521명의 각 개인에게 파일을 전부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건강 상태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뭐 다 만들어서 파일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런데 미국이 위대한 점은 연구를 시작했다면 그 인간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해버려. 우리는 안 그래. 장관제로 나면 그쪽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연구를 언제 시작했냐? 1922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연구가 끝납니다. 이 학생들이 다 죽을 때까지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생을. 교수는 4대까지 했어요. 4대. 교수가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죽어볼 거 아니에요? 4대 교수의 완성을 합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책을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과정을 책을 발간하는데 Genetic Studies of Genius라는 요 4집에서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고 2000년에 연구가 종결됩니다.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회적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휴 하고 한숨이 나오죠. 이제 살았다. 자, 78년간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능과 사회적 성취, 다시 말해 성공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자, 이제 학자들은 뭘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의 일생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대충 살다가 갈 것인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이게 지금 루이스 터먼 교수, 캘리포니아 사람들인데, 이 양반은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금 쇼클리 때문에 요거 영상 비추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알죠? 그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IQ가 120밖에 안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루이스 터먼 교수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인만 교수도 또 노벨상을 받았는데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천재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IQ가 120밖에 안 돼. 그런데 업적은 엄청나게 많아. 원자탄의 기반도 이만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분은 노벨상을 두 번 받았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저 IQ 135 이상의 학생들 중에 노벨상을 받았거나 퓨리처상을 받았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IQ와 사회적 성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절망적인 결론을 내고 그 잡지를 폐간했어요. 자, 다음. 이제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실험이 시작합니다. 마이클 미니 교수가 도대체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에 의해서 두뇌가 결정된다?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게.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맨 처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미쥐가 새끼쥐를 낳으면 그 새끼쥐 중에 일부를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엄마쥐한테 다시 넣어줬어. 그럼 엄마쥐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 딸이 지금 유괴당했다가 돌아왔어. 그럼 어때요?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말이야. 또 쓰다듬어 주고 말이야. 다시는 어디 말이야. 누가 사탕 준다고 하면 가지 마라 말이야. 계속 관심을 보여. 그러니까 이 쥐도 그러더란 거야. 넣어줬더니 그 없어졌다 나온 새끼를 계속 핥아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그것을 몇 번을 했어요. 몇 번 하고 나서 이 쥐가 어떻게 자라는 걸 봤더니 많이 만져주고 엄마가 관심을 가진 쥐가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도전적이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커.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은 해부를 해가지고 그 뇌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엄마가 관심을 가졌던 쥐의 뇌의 무게가 더 무거워. 내가 활성화된 거예요.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쥐도 따뜻한 쥐가 있고 좀 차가운 쥐가 있답니다. 아주 냉함한 쥐가 있대. 두 어미쥐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쥐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럼 어때요? 만약에 유전자에 의해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면 기른 엄마에 관계없이 유전자에 의해서 따뜻한 쥐가 낳은 새끼는 따뜻한 쥐로 커야 되고 차가운 쥐가 낳은 새끼는 차가운 쥐로 커야 돼.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길러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 그래서 이 교수는 결론 내립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다음. 이거 가지고 또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꼴이 된 게 우리 엄마 탓이구나. 다 자기 탓이니까. 자, 다음. 자, 만약에 IQ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 뉴질랜드 정치학자인데요. 제임스 플린이라고,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IQ를 측정했더니 미국 국민 평균 IQ, 이게 어때요?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 그래서 각 선진국의 IQ를 다 측정해, 다 올라가. IQ가 점점 올라가. 점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IQ는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 환경의 영향을 또 그 영양소 먹는 거 있죠?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그럼 지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CHC 지능이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능 이론입니다. 지능이 하나만, 우리는 이걸 측정하는데, 요 위에 하나 있죠? 요걸 측정하는데 이 밑에 9개가 있어, 지능이. 9개가. 이건 이미 9개가 있다는 게, 8개 반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8개. 하버드 가든하고, 하버드 대학 심리학 그 교수인데, 지능이 9개가 있다. 지능이 9개가 있다는 게 뭘 잘한다가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들면, 이 수리, 그러니까 논리지능,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 또 말을 잘하는, 언어지능이나 말을 잘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어디에요? 누구예요? 우리 박한길 회장. 말을 잘해, 그냥. 이거 언어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걸 공간지능이라고 그래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체육을 잘하는 사람, 그 지능이 있습니다. 그 지능. 이게 찾아낸 게 8개를 찾아냈어요. 8개. 근데 그걸 아무거나 지능이라 하지 않고 뇌에 그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그 부분, 뇌에 그 부분이 활성화된 사람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찾아냈는데 또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떤 뇌에서 그걸 한지를 몰라. 그래서 그 0.5 지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뭐 이제 이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실존지능이 높다는 사람들인데, 근데 뇌의 어떤 부분이 그걸 관장하는지를 아직 몰라. 지금 그런 분 계시죠? 내가 오늘 왔다 가면 남편이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고 했는데 왼쪽 다리를 내밀까 오른쪽 다리를 내밀까 뭐고 쓸게는 그것도 지능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에요. GF와 GC입니다. 자, 다음. 자, 지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게 GF, 작동지능이라고 하는데, 전 작업지능. 이건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이건 결정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능이 합해져 가지고 나의 지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이죠. 나이 여기 지능이고 IQ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지능이 있어요. 이걸 유동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전자와 관계됩니다. 유전자. 근데 이 지능이 가장 최고가 될 때가 얼마냐? 20대, 25살. 지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면, 만약에 지능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해야 돼? 25살 청년이 해야 돼. 머리가 가장 좋아. 대법원장 누가 해야 돼? 25살 청년. 대학 총장, 대학 교수는 모두 25살 청년이 해야 돼. 지능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이건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런데 나이를 먹음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능이 있어요. 이게 지시, 결정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어디선가 지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학자들이 19세기만 하더라도 20세기만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머리가 멍청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냉장고에다가 휴대폰 넣어놓고 잊어먹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찾은 적이 있어요. 내 휴대폰 어디 갔냐고 말이야 지금. 그럼 괜히 마누라한테만 고함을 질러. 말이야 나무 휴대폰을 어디다 뒀냐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멍청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다시 말하면
20대 이후에는 우리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가 돌아가십니다. 10만 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 쓰고 지금까지 약 10만 개, 5만 개 돌아가셔서 지금 벌써 5만 개. 그래서 70세가 되면은요, 20세 청년보다 뇌의 무게가 3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70세의 뇌와 20세의 뇌가 똑같다는 게 밝혀졌어요. 똑같다. 그 기능도 똑같고 활동도 똑같다. 그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뇌의 포도당 사용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건강한 70세와 건강한 20세의 뇌의 포도당 사용량이 똑같아요. 그 말은 뇌가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동일하게. 그런데 왜 70세가 돼 멍청해지냐? 그건 뇌세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질병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밝혀졌어요. 당뇨라든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뇌가 노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야. 올라가느냐. 이거 나이가 드니까 올라간다? 네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머리가 좋아져. 이게 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학자들의 이제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뇌의 무게가 30%가 줄었는데 뇌의 활동이 똑같을까? 그건 아니에요. 자, 다음. 요거예요. 중복성 원리와 가소성 원리. 중복성이라는 것은 우리 뇌는 원래 설계될 때 30%를 스페어 타이어로 달아놨다는 거예요. 70%만 있어도 뇌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2에 달고 다닌다고 자동차가 빨리 갑니까? 똑같아요. 4바퀴로 굴러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할까? 그것은 우리 뇌가 컴퓨터인데, 컴퓨터 저장 장치인데 오래 살다 보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터미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많이 본 사람인데 어디서 본지를 모르겠어. 집에 가면 생각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었구나. 왜? 이게 지금 정보가 화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걸려. 왜 시간이 걸릴까? 뇌 신경회로가 사라진 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메모리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꺼냈을 통로가 몇 개가 사라지고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이라는 게 플라스틱처럼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서 구부려 놓으면 열이 없어지더라도 그 플라스틱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플라스티시티의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뇌에 새로운 회로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로망이 생겨요. 그 회로가 계속 생기니까 어때요? 빨리 기억을 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옛날 기억은 많아. 근데 회로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 여자가 내 마누라인지 아닌지 몰라. 회로가 있어야 꺼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무조건 IQ가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왕년만 찾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똑같아.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 떨어지니까 IQ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두 개를 합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가 평생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학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가장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 AI입니다. AI. 그래서 그 로봇이고, 그 다음에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과학.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생명과학으로 앞으로는 심장도 갈아 끼우고 간도 갈아 끼우고 이런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기술이 곧 나올 겁니다.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그냥 갈아 끼우면 돼. 근데 문제는 뇌를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뇌도 갈아 끼울 수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려. 마치 휴대폰 바꾸는 것처럼 여기다 무슨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기억을 이전시키면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뇌를 갈아 끼우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면 나는 누군가가 돼버려요. 왜? 기억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마누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뇌를 갈아 끼우면 갈아 끼워준다 해도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 다시 처음부터 학습해 나가야 돼. 뭣도 모르겠어요? 한글도 몰라. 한글 모릅니다. 왜? 이거 다 갈아 끼워버렸는데? 새 것으로 왕창 새 것으로 갈아 끼워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스스로 뇌를 프레시하게 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 120세대가 된다 한들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하는 문제. 그게 가소성 문제예요. 자, 다음. 시간이 다 돼버렸으니까 이제 결론. 이제 계속 이제 그림만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뇌세포가 이렇게 생겨요. 다음. 저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음. 일리안 그리노 박사, 이 양반이 여기 세계 최고의 권위인데 쥐를 가지고 쥐가 한 발로만 먹이를 받을 때 먹이를 줬어. 쥐가 어떻게 밥 먹어? 쥐 키우고 계신 분. 통상 두 발로 잡고 먹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먹이를 안 주고 한 발로 먹을 때 먹이를 줬어.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쥐의 뇌를 해부했어요. 해부했더니 한 발로 주었을 때 먹이를 준다는 내 신경 회로망이 새로 생겼어. 알았어.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먹이를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가르쳐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돈을 버니까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하고 있으면 뇌에 그것을 기억하는 신경 회로망이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뇌가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계속 왕년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금송아지를 키웠는데 금고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가져온 거 네가 모르냐 말이야. 자, 다음. 자, 의사들이 최근에 KBS에서 나오더라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꾸준한 정보 자극. 치매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터미에서는 꼴배기 싫은 사람하고 날마다 만나야 되죠. 그런데 또 연구에 의하면 꼴배기 싫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 뇌가 좋아진대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정자는 이런 성격, 말자는 이런 성격, 순자는 이런 성격, 영자는 이런 성격이라고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내 스폰서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해주도록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점점 프레시해진다는.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파트너가 많을수록 고맙다고 생각해. 내 머리가 점점 프레시해지는구나. 하여간 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자, 다음.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자, 다음. 예.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게 바로 안젤라 더코스 박사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 맞다. 그게 맞다. 다른 학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부 연구해도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 열정과 끈기야. 끈기. 아주 물고 늘어진 끈기. 자, 다음. 자, 다음. 이 안젤라 더코스 박사의 테드 연설문입니다. 자,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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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뭐가 많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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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1%의 이력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 1%만 일을 더해도 1년이면 몇 배예요? 37.8배. 1%덜 하면 완전히 쪽박 차죠. 0.01. 작은 게 아닙니다. 다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야. IQ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캐리어도 아니고 바로 사원에서 말하는 그 태도. 그거 사원에서 말하는 4가지 태도를 지키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 확률이 몇 %나 되죠? 몇 %예요? 100%? 100 아니면 제로예요. 100 아니면 제로. 뭐 40% 그런 거 없어요. 100 아니면 제로야. 그 사원대로 하면 100%예요. 그러나 그거 한 개라도 어기면 0% 안 돼요.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 자, 다음. 자, 결론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포두라고 그랬는데, do, just now. 지금 바로 하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여기는 do, together. 혼자 하지 말고 재심, 합력하라. 예? do, 하든지. burning desire. 아주 불타는 청력으로 그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할 때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도 아니고 그릿이다. 그릿. 예, 이건 열정과 끈기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